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배인순 변호사입니다. 김정환 변호사입니다. 네,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하면 좋을까요? 그 친고죄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에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쵸. 네. 그거에 딱 부합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어떤 사례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뭐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인가요? 그 현역 국회의원, 여성 국회의원을 성추행했다고 해서 이제 대표직에서 사퇴를 하고 뭐 이제 사건이 종결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피해자는 이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제3자가 고발을 한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? 그리고 이 제3자의 고발은 과연 합당한 것인가? 뭐 이런 부분을 친고죄의 논점과 엮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예. 사실 이제 처음 접했을 때는 진짜 좀 놀랍긴 했어요. 현역 의원을 추행할 수 있나 궁금하긴 했던 게 어떤 추행이었는지, 어떤 추행을 했는지 아주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상황 자체로 좀 특이한 점이 많이 존재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? 기자들이 제일 궁금해했던 게 그거예요. 이게 강제추행인데 어느 정도 추행일 것 같냐? 그렇죠. 예. 이거를 기자들이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. 많은 사람들이 왜 그걸 굳이 강제추행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피해자분께서는 이 사건이 형사 사건화 되는 걸 원치 않아서 형사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경찰이 개입할 여지를 일단은 막아둔 거였죠. 그 피해자 의사에 따라서 경찰에 개입할 여지를 막았던 건데 한 시민단체가 그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사실 이제 경찰이 수사에 개입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된 거죠. 경찰이 아마 이제 고발이 왔으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조사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거는 이걸 것 같아요. 이거 지금 김종철 대표, 전 대표 처벌 받게 될까요? 글쎄요, 저는 처벌까지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일단은 처벌을 하려면 지금 사실 어떤 추행이 있었는지 알아야 처벌할 거 아니에요. 그 어떤 추행인지를 알려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어쨌든 간 한번 출석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다 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이제 그거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있겠죠. 근데 지금 피해자분께서 형사화되는 걸 원치 않았고 그렇다면 경찰서에 출석할 의무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경찰서에 출석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그냥 굳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고발이 필요했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. 그러니까 뭐 고발하는 쪽 입장에서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추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추행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도 알 수 없다는 게 뭐 국민의 알 권리에도 반한다. 그리고 친고죄가 성범죄는 폐지되어 있는데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취지로 고소를 한 거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피해자가 진술을 안 하면 처벌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했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화되고 싶지 않다, 형사화시키고 싶지 않다는 것도 이해가 되거든요.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냐면 결국은 이제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또 경찰서 가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기억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어쨌든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게 언론에 다시 이렇게 공개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. 그럼 자기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가 만천하에 알려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런 거를 피해자분께서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. 제가 이제 과거 영상에서도 얼마 되지 않은 영상에서 친고죄 폐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딱 들어맞는 사례예요. 사실 이 사건이 좀 더 이슈가 됐던 이유는 정의당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친고죄를 폐지해야 된다 주장을 했던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. 범죄가 이런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. 합의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묻어서는 안 된다.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주장을 했던 정의당이 이번에는 나는 그 내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조사는 하지 말아달라. 서로 이제 이율 배반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쵸? 그런 것 네. 점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좀 됐던 것 같아요. 제 느낌은 그래요. 친고죄를 폐지하자, 폐지하지 않자. 이거 모두 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고 다 말이 되는데 결국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. 다르게 보여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?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?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그게 국민의 합의인 거죠. 그렇죠. 합의인 거죠. 근데 네.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일방적인 큰 목소리가 전체 성범죄 입법과 처벌에
일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개인적으로는 있기 때문에 한번 진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의당은 피해자의 2차 피해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치부를 명백히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형사사건을 하지 않는 거라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러한 지적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